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30일, 네,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내려서 보시면은 휴전이에요, 휴전. 30일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겠다라고 했고, 미국이 요구한 광물협정에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이제 협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서 이제 느끼는 게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에서도 전쟁이 난다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만약에 전쟁이 난다라면은 여러분들 돈을 들고 있으면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원화를 들고 있다라면 원화의 가치는 정말 급속도로 가치가 하락하게 될 거예요. 원화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달러를 들고 있거나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겠죠. 근데 달러도 전쟁이 났을 때 들고 있으면 좋지만 어쨌든 원화와 달러는 매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거는 연화예요, 연화. 그죠? 금은 이제 경화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금을 전쟁이 났을 때 들고 있다가 훔침을 당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무도 훔칠 수 없는 비트코인을 경화로서 들고 있는 게 그냥 일상시에도 전쟁 시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쟁 상황에서 비트코인 또 유리한 이유 첫 번째는 이동성이죠. 가지고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금은 무겁잖아요. 전쟁 나서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국경을 넘을 때 압수당하겠죠. 그리고 달러도 대량으로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전쟁 났을 때 요거 달러 훔쳐가려고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요, 여러분들 전쟁이 났을 때도 여러분들의 니모닉을 여러분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니모닉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요,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어, 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딱 키다, 키. 그 키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안전하게 어디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이 끊겼어. 이 지역은, 여기는. 근데 다른 데로 가서 인터넷이 된다라면은 어디서든 이 비트코인은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경을 초월했다라는 거죠. 전쟁 나면 한국 원화 가치는 100% 폭락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국에 전쟁이 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집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죠. 네. 그래서 뭐 변동폭이야 마이너스 변동폭이 있을 수 있지만 원화가 폭락하듯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전쟁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전쟁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해외에서도 또 교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도 비트코인하고 테더로 자금이 신속하게 그 전송이 됐었죠. 그러니까 달러를 들고 있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비트코인을 테더로 바꾸면 이 테더가 달러랑 같거든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USDT가 뭐냐면 US 달러와 테더라는 코인이 연동이 된 코인이다. 그래서 달러를 모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상 테더를 모으는 것, 테더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어, 안전하고 최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를 한다. 그때 이런 얘기를 내가 최근에 초대를 받아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다가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나면은 비트코인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래요. 인터넷도 안 되고 무슨 그 정도로 된다. 근데 이런 사회 이 기본 시설망이 파괴될 정도면 여러분들 은행은 제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이거는 계속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은행 시스템이 먼저 마비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죠? 그러면 은행 없이도 송금을 하고 거래가 가능한 게 뭐예요? 그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달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은행 문이 닫아버렸어요. 외환 통제가 생기면 이거 출금 가능해요? 송금 가능해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P2P로 거래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이 최고의 여러분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실체가 없으니까 전쟁 상황에서 쓸모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을 아예 이해를 못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내재 가치에 대한 설명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내재 가치가 있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 화폐에 있어서 아예 개념을 이해를 못했다. 여기에다가 대고 할 말은 아니다. 아예 이 섹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원화가 내재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종이 달러를 꺼내가지고 이 자체가 이 종이가 어떤 내재 가치를 가지느냐. 금도 매 마찬가지예요. 이 금속이 무슨 내재 가치를 가지냐는 거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재 가치를 따지는 건 아무것도 내재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폐는 내재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과거에 조개 껍데기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에 무슨 내재 가치가 있어서 이거를 쌀이랑 바꿔 먹었냐 이 말이죠. 아무 내재 가치 없다. 다만 이 조개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가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냐 없냐는 이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활용된 사례가 이미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테더를 많이 전송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이미 법정화폐가 기능을 못하는 데는요. 비트코인이 실제 생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나면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냐? 비트코인 전쟁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P2P 거래다. 우리가 그 현금을 개인 대 개인으로 교환을 하죠. 근데 돈을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전자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마비가 되고 은행 업무가 마비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끼리 QR 스캔이나 아니면 USB 저장 방식으로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거래소 사용. 한국 내 거래소가 안 되는 거는 한국 내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업비트랑 빗썸이 한국 전쟁에 의해서 업무가 마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해외 거래소에서 그대로 거래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 지금 저도 매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한국 전쟁 났는데 바이낸스가 망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 ATM도 있다. 해외에는.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해외로 나가면은 비트코인 ATM에서 비트코인과 또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전쟁 나면은 어쨌든 원화 가치는 급락을 하게 되고요. 이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외환 통제가 거의 뭐 90%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해외로 나갈 때 여러분들 달러 들고 나가고 금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고 나갑니다. 비트코인은 국경 넘어서도 여러분들 그대로 나갈 수 있다. 그죠? 해외 도착해서 비트코인을 일부 팔아서 현지 통화로 바꾸면은 그게 바로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금과 달러는 여러분들 들고 다니면서 몰수될 위험, 압수될 위험이 크지만 비트코인 여러분들 어떻게 뺏을 건데? 뭘 알고 뺏을 거예요? 뺏을 수가 없다. 전쟁이 나면은 금과 달러는 압수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동성에 있어서 거의 넘사와 같다.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소리는 아예 이제 개소리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고, 디지털 이런 희소성에 의해서 오히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 글로벌한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전쟁 중에서도 P2P 거래로 은행 업무가 중단이 된다 할지라도 해외 거래소를 통한 우회 거래로 오히려 훨씬 더 이 원화나 달러에 비해 압도적으로 전쟁 시에 필요한 자산이다 라는 사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차트에서 계속 우리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오는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죽는다라면요,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저점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 저점을. 근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불대로 떨어져서 저점을 낮춰버린다?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계속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요 구간 사이에서 매수를 잡은 사람은요, 그냥 이거 무조건 홀딩이에요. 홀딩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구간도 올라오는 이런 조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3월 30일. 3월 30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월봉 마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고점 구간을 앞선 고점을 뚫어 올리면서 딱 11선에 월봉 지지가 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통 11선에서 지지가 많이 나온다. 여기서 조정이 나왔고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미 A, B, C로 조정이 주봉상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월봉상 12평선에서 조정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 하나, 조정 둘. 사실은 조정이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2월, 3월, 4월 조정 이후에 올라갈 확률이 큰데 3월달 이후, 3월달 이후 이 3월달 조정봉으로 끝나고 4월달에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바로 반등을 하거나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3월달 월봉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시가가 한 84K란 말이에요. 네, 84K를 바로 회복하기보다는 여기 그냥 아래에서 노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과거에도 월봉을 보시면은 하나, 둘, 11선 지지받고 올렸어요. 여기서도 11선 지지를 받고 올렸습니다. 11선 지지를 받고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전쟁이 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제공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함께 하실 분들은 네,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비트코인 같이 모아가실 분들이나 뭐 함께 뭐 제가 포지션 공유랑 이런 것들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를 원하신다라면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초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